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스페로의 윤종원입니다. 네, 저 시간을 좀 잊고 지냈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10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아마 뭐 몇 년 정도, 최근 몇 년간 좀 가장 이야기가 많았었고 올해도 좀 이야기가 많이 언급된 단어일 거예요. 공급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공급망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공급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는 게 기존에는 어떤 형체가 있다거나 뭐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었는데 공급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통적인 공급망을 보면은 굉장히 뭐 일반적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만드는 이제 공급자 혹은 이제 보통 재료를 공급하죠. 어떤 물건을 만들기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고 이걸 가지고서 제조사가 이 재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배송을 통해 가지고 공급지에서 이제 소비자로 오기도 하고 이런 물건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되기도 하지만 또 소매상을 거쳐 가지고 진열이 되거나 이제 소비자가 소매상에 방문하거나 뭐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물건들을 구매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공급망인데요.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도 다른 일반 물건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소프트웨어는 재료로서는 소스 코드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뭐 우리가 물건처럼 뭐 택배나 어떤 뭐 버스나 아니면 뭐 트럭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통 배포가 되죠.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저장소 특히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저장소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등록이 되고 사용자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뭐 다운로드를 받거나 가져가는 식으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이고요. 이제 최근에 뭐 인터넷 기술이 이제 뭐 너무 발달하다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사실 뭐 어디에서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예전에야 뭐 CD라든지 더 전에는 뭐 플로피 디스켓 이런 데 담아져서 오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죠. 이제 이런 공급망이 있는데 왜 공급망이 이슈가 되냐라고 본다면은 한 최근 몇 년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한 공격이라는 용어들을 간혹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하시거나 하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예전에는 해커들이 뭐 이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고자 하는 해커들이 공격을 할 때 이제 운영사라고 얘기하는 쪽에 그냥 직접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보안 시스템들이 있으면 다 뚫어서 시스템 뭐 권한을 탈취를 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보안 기술들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제 보여지는 보안 시스템이라고 하는 벽 자체가 점점 두꺼워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쉽게 다른 시스템에 침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감시도 많아지고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공격자들은 또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뭐 좀 좋은 방법이 없나? 내가 이 운영사로 접근하기 위한 어떤 좋은 수단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사의 시스템을 잘 살펴보던 중에 좀 한 가지 발견을 합니다. 이제 본인들 같은 악의적인 사용자는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잘 살펴보니까 어느 하나는 이 보안 시스템을 쉽게 넘나들고 있었던 거죠. 들락날락 했었던 건데 그게 뭔지 살펴보다가 발견한 게 바로 운영사가 뭐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운영사가 신뢰를 했기 때문이겠죠. 나는 그 소프트웨어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했었던 거죠. 뭐 다운로드를 받건 이메일을 통해 공격을 받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자가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소프트웨어에다가 뭐 악성 코드라든지 뭐 취약점을 일으키는 어떤 부분을 심어서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면은 내가 운영사를 공격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대규모 운영사들은 이런 보안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운영사가 공급받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은 좀 비교적 영세한 업체들이 좀 많았던 거죠. 뭐 작은 곳이나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필요에 따라 구매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조직보다는 체계들이 좀 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공격하기가 쉬웠고 그런 공급사의 뭐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공급사의 개발 시스템을 탈취를 해서 공급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악의적인 코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심어가지고 운영사에 배포를 해서 공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급망 공격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공급받은 솔루션 내 실행 파일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운영사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내가 구입을 했으니까 잘 돌 것이다,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 안에 취약점이 들어있다면 에서 시작을 하는 게 공급망 공격이고요. 그래서 공급망 공격에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 솔루션 내 실행 파일, 즉 공급받은 소프트웨어가 안전한지에 대해 가지고 대비책을 갖추는 게 공급망 보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위협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는 있어요. 그냥 잘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운영사가 잘 살펴보면 되는 건데 이제 많은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뭐 도입 시에 뭐 인증정보 확인이나 뭐 모이킹을 한다거나 보안 감사를 하는 것 같이 내가 공급받는 소프트웨어가 안전한지 문제가 없는지를 다 감사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또 만만치가 않고요. 또 도입 시에는 내가 잘 체크를 했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루에 뭐 여러 번 패치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에도 계속 패치가 계속 발생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공급사가 수정하고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추가하고 이러죠. 도입 시에는 마음 먹고 잘 했는데 이게 패치가 뭐 여러 번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담당자도 피곤하고 뭐 공급사도 피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솔루션마다 또 이제 패치할 때마다 뭐 보안성 심의를 다 적용을 해서 대응을 일일이 다 하는 거는 공급사 입장에서도 이제 수요자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매번 방문해서 이런 걸 대응하는 것도 큰 일이죠. 이렇기 때문에 좀 현실의 벽이 많이 있었고요. 시대 흐름은 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은 이걸 이제 민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원하다가 최근에 정보기관이 좀 많이 개입을 하려고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제도라든지 뭐 표준이라든지 이런 제정을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앞서서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무결성이나 신뢰성, 책임 추적성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한 자료들을 좀 공급사에게 요구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사가 생산 과정에서 이런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테스팅 프로세스, 보안 테스팅 프로세스를 충분히 도입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꾸려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개발 생명주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여러 번 보셨을 그림이라 생각이 돼요. 뭐 요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 테스트, 운영까지 혹은 운영 대신에 뭐 배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 테스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구현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보안 테스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결과들이 수요자에게 제공이 되기 위해서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현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 포함된 뭐 취약점이라든지 문제가 소지가 될 만한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구현이 완료되고 나면 릴리즈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안 테스트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뭐 공급사 안에 있는 빌드 서버라든지 아니면 뭐 배포를 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을 잘 갖춰줘야 되는 게 뭐 원론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자세하게 각 단계별로 어떤 행위들을 하면 좋을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구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보안 테스팅을 할 거를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뭐 어느 자리에 가서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개발 단계에서부터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개발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개발과 함께 보안 테스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서 이제 나온 통계 중에 유명한 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딩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했을 때 뭐 가운데 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발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돼 가지고 바로 고치면은 그냥 일의 노력이 든다고 했을 때 뭐 아니면 뭐 하루만 들이면은 고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아예 뭐 개발 과정에서 벌써 테스트를 해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보면 되지 하고 계속 미룬 다음에 제품 출시 이후에 이 문제를 확인하고 고치려고 한다면은 30배의 노력이 든다고 합니다. 즉 하루면 고칠 일을 30일에 거쳐가지고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테스팅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보안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부터 잘 수립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소스 코드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약점을 확인을 하고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아까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또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제 오픈 소스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소프트웨어가 안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뭐 개발자나 아니면 뭐 개발 조직 내에서 잘못된 걸 쓰고 있다면은 빠르게 대처하고 개발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개발사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뭐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테스팅을 수행을 하는 건 좋은데 아직 개발 중인 과정에서 내가 뭐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지는 개발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뭐 과기정통부 쪽이나 행정안전부 쪽에서 개발 보안 가이드를 저희가 출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각 언어별 개발 보안 가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개발 보안 가이드도 있는데 이제 그 말 그대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를 문제 없이 개발을 하려면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발 시에 문제가 없는 취약하지 않은 코드를 개발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오픈소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오픈소스는 이제는 사실 오픈소스라는 게 뭔가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물론 굉장히 오래전 과거이지만 사실 모든 프로그램을 인하우스에서 다 만들던 시절도 있었어요. 오픈소스 생태계가 많이 크지 않았었고 또 오픈소스로 공개된 뭐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신뢰성 문제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생태계가 지금 저기 보시면은 요거는 약간 다른 그래프죠.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오픈소스가 막 그렇게 널리 사용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오픈소스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뭐 AI라든지 뭐 이런 생성형 AI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막 뭐 그림 그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임식 쪽도 그렇고 AI 쪽에 워낙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많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또 뭐 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업군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라는 거는 전혀 낯설지 않은 경험도 되었고 아마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에도 뭘 만들지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바로 개발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들기 위한 오픈소스를 뭘 쓸 수 있지부터 찾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적인 프로세스가 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몇 년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쓸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쓰고 나서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오픈소스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오픈소스인 거지 누가 거기에 대한 뭐 취약점 이런 것들을 책임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오픈소스도 굉장히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쓸 때 그 기능이 동작함은 보장할 수 있지만 어떤 외부 공격으로부터 취약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조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 새로운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이 발생을 하는 추이인데요. 역시나 한 이게 2020년도까지 통계가 있긴 한데 아마 그 이후로도 더 많은 수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말이죠. 2009년 정도 보면은 뭐 거의 한 500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던 오픈소스 취약점이 벌써 뭐 거의 10,000건 가까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20배 이상 증가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오픈소스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소스가 너무 많이 더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취약점도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건 오픈소스가 그러면 위험한데 이게 뭐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그 왼쪽이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평균 수명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한 6.6년입니다. 즉 한 번 발생한 취약점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는 역시 오픈소스의 특징에 조금 기인한 현상이긴 한데 누군가가 책임지고 빠르게 수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굉장히 유명한 오픈소스가 널리 쓰는 오픈소스에서 취약점이 발견이 됐는데 뭐 그 개발자가 더 이상 그 오픈소스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나서서 그걸 유지보수하기 전까지는 믿을 만한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는 꼭 이제 이 인식이 필요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내의 대다수 기업이 특히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많은 기업이 이런 수많은 오픈소스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절차라든지 제도를 좀 명확하게 만들지 못해서 방치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런 오픈소스 취약점을 개발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대비 대응은 좀 사실 조금 미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급망에 관련해 가지고 오픈소스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 21년도부터 이제 미국에서 먼저 나온 방식이에요. S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S봄은 가운데 보시면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테리얼이라는 용어이고요. 이게 뭐 특별히 보안과 연관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기술한 뭐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1년도 초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솔라윈즈 해킹 사태라고 공급망 공격 이슈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좀 기념비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태가 좀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공급망 공격 시나리오에 거의 정석에 달하는 시나리오대로 공격이 일어났는데 지금 파급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16,000개 이상의 고객이 좀 피해를 받은 사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공급망에 대한 위협에 대한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1년 에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거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공급망 공격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골자 중에 하나가 공급망 보안 체계 강화인데 거기에 하나의 방안으로 바로 여기 말씀드린 S봄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S봄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뭐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 먹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밀키트 같은 걸 사서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포장재 뒷면을 딱 돌리면은 성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재료가 들어있고 거기에 뭐 원산지가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얼마나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성분 표시가 들어 있는데 우리는 그 성분 표시를 어떨 때 볼까요? 혹시 거기에 유해한 게 들어있진 않나, 뭐 우리 아이에게 먹일 건데 몸에 안 좋은 거는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 즉 개발이 돼가지고 소스 코드가 올라갈 때 개발한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문제가 되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개발된 코드가 보통 CI/CD 토글을 통해 가지고 빌드가 되거나 패키징이 되잖아요. 빌드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S봄이 추출이 되고 또 빌드된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동적 테스트를 거친 결과가 또 추출이 되어서 패키지 안에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전 정말 요즘 시대에 걸맞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보통 이제 데브옵스에 보안이라는 거를 넣은 데브섹옵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데브섹옵스라는 용어를 전달드릴 때 약간 새로운 용어처럼 좀 이게 데브옵스에 시큐리티를 더한 거다, 뭐 새로운 개념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는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낯설지만은 않은 그런 용어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련에 말씀드린 것들도 테스팅을 할 때 물론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신뢰성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조로 인해 가지고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태어날 때까지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보안 테스팅도 적절한 단계에 반드시 수행을 하고 자동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공급망 위협에 있어가지고 현재 기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급사의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공급망 위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급사와 수요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공격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사는 이를 이제 수요자에게 조금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뢰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하고 또 자사의 이런 보안 테스팅 프로세스를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요자에게 제공이 필요한 데이터를 마련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소프트웨어만 그냥 뚝 공급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데이터들을 같이 공급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신뢰가 있는 공급 체계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역들을 테스팅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는지, 뭐 나는 이러이런 기준으로 뭐 명시된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 같은 것도 뭐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를 했고, 이런 내용들 충분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내용들,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무슨 취약점이 나왔는데 조치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키지에 포함된 구성 요소가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이런 구성 요소들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다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수요자에게 적절히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보안 테스팅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구조는 동일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공급자는 먼저 소프트웨어 내에 뭐 잠재적인 취약점이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검사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소스코드 보안 테스팅이 동료가 할 겁니다. 그다음에 오픈소스 취약점, 문제가 되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준하는 S봄을 생성을 해가지고 수요자에게 제공될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도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 또 실제 동작 환경에 존재하는 취약점들을 테스팅을 해가지고 이게 뭐 정적으로 테스팅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설치되었을 때도 안전한 소프트웨어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제공을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수요자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공급망 체계가 잘 동작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정책이 될지 아니면 수요사가 각각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의무화 내지는 어느 정도는 공급자에게 제출할 것에 대해 가지고 강제하는 분위기가 저는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취약점 보고서라든지 S봄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공급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킬 거를 조금 더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제출받은 문서에 대해 가지고 혹시라도 위변조가 되진 않았는지 진짜 포함이 되어 있는 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를 검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공격자들이 공급망 공격을 하기 힘든 그런 좀 안전한 소프트웨어 공급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아마 이제 뭐 공급망 공격이나 뭐 보안 테스팅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정립되고 있는 개념들이어가지고 또 많은 개념들이 매일매일 새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큰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대로 흘러가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공급망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 질문 없으시면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